네, 2025년 3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그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국회의 권리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 다수당인 이재명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권리만 쟁취하고 법을 이용해서 의무를 버리는 자, 그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도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흔히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팔자는 태어나는 순간에 한 8, 90% 결정되는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어떠한 부모가 있느냐, 어떠한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생존이 결정됩니다. 워낙 열악하고 부모가 바로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죠. 양부모가 나타나서 잘 거둬주지 않는 한 아기는 혼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을 하더라도 충분히 먹을 걸 먹고 이렇게 좀 발육이 잘 되면 좋은데 워낙 먹지를 못하고 하면은 생존만 할 뿐이지 앞으로 중요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죠.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이제 발육이 되는 경우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습니까? 숨어있는 DNA가 작동하죠. 이리저리 세상을 살고 나면 이 운동신경이라든지 또는 예술적 재능, 그림, 음악, 그 다음에 이 머리 좋은 거, 그 다음에 외모가 뛰어난 거, 이거 노력한다고 안 되죠. 타고나는 게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외모가 아주 좋은 거, 목소리 좋은 거, 노래 잘하는 거, 그건 타고나는 거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참, 그런 거 보게 되면 평등할 수가 없어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을 더 유리하고 그렇지 못해서 참 억울하기도 한데, 재능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평등이야? 그래서 이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좋은 DNA 갖고 있으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재승박덕에 의해서 자기 재주 때문에 오히려 발등을 찍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고대에는 이 평등 문제를 그때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평등은 신 앞에서의 평등이었던 것 같아요. 신. 그때 각자가 모시는 신이 있겠죠. 그 신한테 나는 잘되게 해주고 나는 잘되게 해주시고 빌면은 그 신이 그 사람만 잘되게 해주고 그 신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잘되게 해주셔 그러면 신도 참 골치 아플 거예요. 그래서 신 앞에서는 다 평등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신의 개념이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점을 보거나 어떤 철학적인 거, 종교적인 걸로 예측을 하거나 점을 보거나 이런 걸로 막 예측하던 것들을 지금은 과학으로 상당히 밝혀내잖아요. 우리 기상청이 있어서 날씨가 어떨 거다 예측이 잘 맞듯이. 그리고 요즘 AI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갈 건지 예측해줘 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신 앞에서의 평등 문제가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바뀌죠. 평등은 아주 참 중요한 개념인데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이거 하나. 신 앞에서만은 모두가 똑같다. 임금도, 저기 노예도 똑같은, 신 앞에서 임금이라고 안 죽어요? 임금이라고 안 아파요?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는 평등하자. 법 앞에서의 평등이 진짜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평등은요, 법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느냐, 거기 팔자가 거의 정해지죠. 그 다음에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 그건 이미 거기선 평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 앞에서만은 반드시 평등해야 된다라고 한 후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네. 어떤 특권층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아주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훈장 받은 거는 훈장 받은 건에 대해서만 특혜가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특권화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놨습니다. 제가 이 법앞에서의 평등이 지켜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헌법과 현대로 오면서 이성과 과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제 신앞에서의 평등이 법앞에서의 평등으로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이죠. 한덕수 대행한테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후보자죠. 헌재 재판관 임시지휘를 얻도록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습니다.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헌재는 9명으로 재판관을 구성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는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지난번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았죠. 그를 임명하고 안 하고는 헌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씨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는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끝나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딱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시로라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가처분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자기네는 법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누가 강제할 건 아니에요. 그가 들어가야만 구성권이 헌재가 완전히 구성체가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임명하고 안 하고는 자기네 마음이에요. 그 전에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에서 탄핵되었을 때 이진숙 씨 탄핵 재판이 못 열리게 하려고 민주당은 이 마은혁, 조한창, 정계선 3명을 서로 하자고 뭐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그때 6명이었죠. 헌재는 7명 이상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못 열게 했잖아요. 그때는 국회가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습니다. 누가 그걸 문제 제기 안 하고 나중에 이진숙 씨가 나 6명이라도 재판을 받도록 해줘 하고 가처분 신청하니까 헌재가 그건 받아줘서 갔지만 국회는 질타를 받지 않았어요. 원인 제공자는 질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빨리 마은혁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의 행동, 또 그 대표라고 하는 우원식 씨의 행동이 옳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회의장. 이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그 법을 국회의원은 특권계층이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 앞에서 평등하게 가게 되면 국회의원은 우월한 존재가 될 수도 있죠. 법 앞에서의 평등이 헌법에서 해놨지만은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은 법 앞에서의 평등은 허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자기네가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지금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임명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이러한 입법부라면은 뭐 이번에 누구죠? 백혜련 의원이 그 달걀 맞았죠. 뭐 국회의원은 달걀 때린 자는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런 벌 만들어서 입법화 시키면 또 던지기만 하면 다 징역살이 하니까 없어지겠죠. 그런 법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가 생기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신은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이진숙 탄핵하고 윤석열 탄핵은 왜 다르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씨는 지난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 웃기는 재판이었는데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고 검찰은 악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게 됐어요. 어떤 재판인가 하면 대장동 재판인데 여기에서는 주 피고가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재명이 나가서 증언을 해야 돼요. 근데 안 가. 하도 안 와갖고 과태료 300만 원 때렸어. 그래도 안 와. 또 이번에 500만 원 또 때렸습니다. 그래도 안 갔어요. 아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은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원식 의장을 통해서 법대로를 주장하는데 왜 자기가 증인이 된 재판에는 법원서 부르는데 안 가지? 뭐 사유서는 냈다고 하는데 사유서 내용이 없대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인정을 안 하겠답니다. 근데 이렇게 출석을 안 하는 이재명을 강제로 끌어올 수 있어요. 구인이라 그러죠. 구인을 하려면 법원이 요청하게 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국회가 동의해 주겠어요? 민주당이 야권이 192명이 되는데. 이게 버티는 거야. 돈 내고. 돈 냈는지 안 잘 모르겠어. 과태료 뭐 시간이 아직 있으니 안 냈을 수도 있고 버티다가 또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하니까. 법 앞에서의 평등 이루어지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 뭐 어디 구인장 날라오거나 뭐 어디 출석하라 하면 벌벌벌 거리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시면요, 증인하러 가시면 한 3만 원인가 6만 원 차비는 벌어옵니다. 뭐 어디 경찰서에서 뭐 피고발인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얼마나 긴장하고 가십니까? 검찰에서 뭐 조사받으러 하면 얼마나 긴장하고 가세요? 저는 제 직업 때문에 그래도 뭐 터덜터덜 가가지고 형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이거 치는 게 나중에 쳤다고 보여준 거 보면 내가 말한 대로 쓰지도 않잖아요. 지들 질문만 쫙 써놓고 내가 한자 설명한 거는 그냥 뭐 휙 잘라갖고 쓰고 설명도 안 돼 있고서 그거 고치려고 하면 시간 하도 걸리길래 나는 야 이러지 말고 컴퓨터 놔줘. 내가 무지하게 빨리 치니까 너 질문해. 내가 쳐놓게. 그거 갖고 저는 한참 신경이 갑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수지킴 사건 때는 제가 검찰 조사받으면서 내가 답변 썼어요. 나중에 기사 썼더니만 그 검사가 자기 검사 되고 나서 부장한테 이렇게 깨지긴 처음이라고. 범인 잡아놓고 범인 보고 지키라 그러는 놈이 어딨냐 했는데 내가 범인이냐? 하고 뭐 싸우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지나간 건데 그 정도로 그 조사만 봐도 벌벌벌 거립니다. 법 앞에서만 쩔쩔매는데 어떻게 우원식 이재명은 법 위에 있냐 이거예요. 입법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국회는 자기네 권리만 중요하고 같은 탄핵 사건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정작 자기들 의문을 하냐 이거예요. 이재명은 자기 의문을 하나요? 왜 증인으로 안 가? 이 시각에 이재명 씨는 어디가 있었느냐? 3월 26일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날이죠. 천안함 추모식에 갔어요. 그 전엔 갔나? 뭐 이거 북한 자작극이다 뭔 생쇼를 다 했잖아요. 제가 천안함 사건은 제가 2권의 책을 냈습니다. 제 책을 가지고 어느 재판에서는 증거가 채택되었고 그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천안함 사건에서는 제가 뭐 2부까지 취재를 못했지만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자작극이라고 몰았던 세력들이 있죠. 이스라엘 잠수함이 들어와서 우리 배를 충돌해서 뚝 자르고 갔다는 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반대하다가 요즘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니까 자기네는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보수층 끌어안기 위해서 이런 데 가는 생쇼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는 건 중요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 체제는 외면하는 이재명. 대통령병 환자 아닌가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거는 보게 되면 내란몰이로 확 몰고 지금 급브레이크가 걸려있긴 상태이긴 한데 탄핵으로 확 몰았습니다. 글쎄 이게 탄핵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헌재 재판관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 권리를 할 때는 확 주장하고 자기들 의무는 외면하는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국회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 입법 독재.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법 자체를 갖고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특수계급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감사합니다.